부동산 투자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오늘은 비학군지에서 학군지인 목동으로 이사 온 이후에 저희 아이가 어떻게 이제 변화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도 올렸었는데요. 제가 목동에 이사 온 이유가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왕이면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투자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동을 선택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비학군지 지역에 거주를 하였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저희 딸은 특출나게 공부를 잘한다거나 학업적으로 우수한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일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오히려 한글도 좀 늦게 띄고 말도 그렇게 썩 잘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목동으로 이사를 갈까 말까라는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목동에 가서 경쟁이 뒤처지면 어떡할까? 오히려 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아이가 돼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목동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이나 이런 경쟁보다도 오히려 주변 여건이나 환경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학군지라는 게 이제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노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조금 적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목동 생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 이제 여기 목동에 왔을 때는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여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학원을 어떻게 다니고 이런 고민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처음 와서 이제 한 거는 그 카페 검색을 하고 나서 여러 학원들 리스트업 한 이후에 시험을 보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목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학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 성적에 따라서 이제 학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영어 학원 위주로 학원을 보내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목동 오기 전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긴 했었거든요. 여기 오니까 기존 아이들하고는 성적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 학원 적응을 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오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목동 커리큘럼 안에서 타이트하게 공부한 아이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 어떻게 보면 영어는 되게 하위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괜히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최대한 따라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름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3학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격차를 줄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와서 느꼈던 점이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도 영어 원서를 쉽게 읽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도 있고요. 미국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진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켰길래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애들이 이런 교육 서포트를 받아서 이미 실력이 이제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따라가는 거는 이제 너무 어렵지 않을까?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약간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 교육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생각을 좀 고쳐 먹었던 게 아이들마다 이제 잘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고, 저희 아이가 언어 쪽이나 이런 게 조금 늦다 보니까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닥달하지 말고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수학을 본격적으로 조금 시키게 되었습니다. 구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시켜보고 했었는데 수에 대한 그런 계산이나 이런 능력이 나쁘지 않은 거였어요. 이 동네 애들과 이제 비교해 보아도 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수학에 올인해 보는 게 좀 어떻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시 자체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굉장히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고, 기본적으로 대학교 입시는 수학하고 국어로 이제 갈리게 돼 있거든요. 영어 지금 다 잘하는 애들 많지만 사실 영어 1등급 받기 쉽다. 하지만 수학 1등급 받기 어렵다. 그래서 영어는 나중에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이 안에서 중간 이상만 한다면,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었고, 수학을 조금 집중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수학 학원을 이제 찾고 테스트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맞벌이 가정은 아니라 이제 자녀한테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집을 많이 사가지고 심한 문제부터 계속 풀리기 시작했는데 시켜 보니까 그래도 수학 머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딸이 언어 쪽으로는 좀 약하지만 이제 수적인 거는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기본만 하자 그런 마인드로 수학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힘들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이 잘하고 싶은 욕심이 이제 생기고 점점 좀 높은 학원으로 가게 되고 어느 정도 학원에서도 성적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진짜 최상위권만 갈 수 있는 그런 학원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 시험 준비를 또 엄청 하더라고요. 진짜 최상위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은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 학원을 붙기 위한 학원을 또 다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도전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어려운 학원을 사실은 들어가게 됐거든요. 저는 이 어려운 학원을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성적 상승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원에서 버티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숙제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시험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이후에 그 수업 내용을 얼마큼 이해했는지 테스트를 또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점수들을 바탕으로 일정 점수가 되지 않으면 학원에서 잘리는 그런 상황도 있고 성적이 좋으면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수학에 대한 난이도가 초등학교 문제 정도가 아니라 중학생들도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학원을 다니고 스케줄을 따라가는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공부량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일요일까지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여기 학원을 적응하기 위해서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빠로서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켜주고 싶어서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좀 좋은 영향 받으라고 사실 여기에 온 건데 오히려 이런 환경 때문에 아이가 엇나가고 번아웃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좀 공부 좀 덜 시키면 안 되냐, 주말에는 좀 놀게 하면 안 되냐, 너무 힘들어하면 조금 놓으면 안 되냐, 이 학원을 꼭 다녀야 되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학원을 다니면서 얻게 된 것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목동에서는 학교 친구들보다 오히려 학원 친구들이 더 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들어가기 어려운 학원을 들어가게 된다면 진짜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도 그런 친구들, 부모님들과 어울리고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같은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주말에도 공부를 하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높은 단계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환경에서도 이제 묵묵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도 친구들도 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열심히 하니까 그런 모습들 보고 자극을 받고 또 같이 다니던 친구가 더 높은 반으로 이제 승급을 하니까 저희 딸도 나도 그 반으로 가고 싶다. 친구 따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막 꺼내게 되고 또한 그 부모님들을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같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서로 위안도 되고 이 친구들도 이런 힘든 시기를 다 이겨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어느 정도 계속 하니까 습관이 되고 어떤 스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학원 따라다니기에도 되게 버거웠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학원에서도 이제 승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꾸준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안 되는 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저희 딸이 국어나 영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얻고 성적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과목도 좀 같이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도 사실은 자신감이 필요하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을 극복했던 그 패턴대로 영어도 똑같이 이제 대입을 하니까 영어 성적도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비학군지에서 이제 목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기존에 살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공부하는 양이 저희 딸이 많기는
않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주말에도 공부를 시키고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 환경이 막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라는 게 좋은 학교, 좋은 학원도 중요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그런 수준 그리고 그런 영향도 무시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학군제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긴장의 끈을 놓기가 어려운 이유가 주변에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걔는 어느 학원을 다니더라 아니면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조바심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를 이제 가르치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아이가 하는 거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게끔 서포트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모든 아이들이 학군지에 오면 성적이 다 오르고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라 부모나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자녀 교육을 시키기에는 학원들이 굉장히 커리큘럼이 다양하고 좋은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녀를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군지 시리즈 2탄으로서 제가 학원비를 실제로 얼마 지출을 하고 있고 어떤 과목에 얼마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